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25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네, 저는 상드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게스트 없이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요즘 안 피곤하세요? 피곤합니다. 그죠? 네. 아, 이게 주말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12월이 네. 12월 3일 이후로 네. 계속 지금 네. 네, 쉴 새가 없어요. 쉴 새가. 네. 아, 우리 이렇게 구호라도 외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 외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탄핵, 윤석열 윤석열 탄핵. 아, 네. 그래야 되는데요. 네. 12월 3일에 개헌 발표하는 날. 네. 그 혹시 방송 보셨어요? 네, 방송 봤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10시 반쯤에 자려고 누웠어요. 원래는 되게 늦게 자는데 그날은 좀 일찍 자야 되겠다 이러고 누웠는데 누우면서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개헌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뉴스를 딱 틀었더니 이제 그 발표하는 현장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고. 아마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날. 정말 맨날 늦게 자다가, 네. 그날, 어디? 세종의 조치원에 출장이 있어갖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너무 피곤한데, 집에 9시 넘어서 왔거든요? 거의 10시 다 돼서. 그리고 오늘 좀 무조건 일찍 자야 된다. 그리고 누웠는데, 저도 누워서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올린 거예요. 개엄. 그래서 에휴 이거 무슨 가짜뉴스 아니야? 이러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몇 개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설마 하고 봤더니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 막 그 뭐 포고령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는 순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빨리 올라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빨리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시민들이 뛰쳐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빨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뛰쳐나가려고? 네. 대단한데. 그래서 겁부터 났어요. 저도 겁인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괜히 혼자서 무슨 영화처럼 네, 맞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페이스북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뭐 있잖아요. 이제 뭐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큐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주민이나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이 되게 많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계엄의 상황이 되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뻔히 보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왜 무슨 청년단? 서북청년단? 네. 왜 나는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그런 이 보수 세력들이 얼마나 또 똘똘 뭉쳐서 공격할까 막 이런 생각에 가슴이 떨려가지고 정말 저도 한숨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유튜브 틀어놓고 라이브 영상을 계속 봤어요. 네.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한 상담소의 소장님이 국회까지 가셔가지고 그 막 사람 막았는데 거기 들어갔더라고. 언제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서 막 라이브 방송을 페북으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직접 이렇게 보니까 좋긴 한데 잘 집에 가셔야 되는데 막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한참 보다가 그분도 이제 뭐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딱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봤는데 너무 그 국회에 그 시민들이 어쨌든 많이 가서 그렇게 군인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정말 좀 놀랍다. 진짜 용기 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막 네. 들기도 하고 그 계엄군이 와서 저는 그걸로 다 봤었거든요. 보셨어요? 전 국회- 뉴스로 봤어요, 뉴스로. 국회에 막 그 들어가고 시민들 못 들어가게 하고 네. 막 건물을 막 에어싸고 네. 막 이랬었으니까 네. 서로 몸싸움처럼 막 하다가 근데 그걸 보는 라이브로 보는데도 막 심장이 떨리는 거죠. 이게 어쨌든 계엄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 누가 총 쏴도 그거는 그쵸. 그게 정당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심장이 구강구강거리면서 그거를 계속 보는데 그 계엄군이 막 서로 이렇게 몸싸움하고 말싸움도 하고 막 이러다가 물러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 그래서 저렇게 그냥 물러난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계엄군들이 옆으로 이렇게 막 가더니 그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거를 또 그걸 또 찍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창문 깨고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막 국회의원들 탄핵이 된다. 계엄 관련해서 이제 해제한다고 막 모여서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왜 그 하고 있는 그걸 동시에 막 보여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 안건이 안 올라오지? 막 들어갔는데 계엄군은 어쩌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근데 이거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약간 새로웠달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계속 생중계로 기록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놀라웠다. 지아님은? 네. 지아님은 아예 못 주무셨다면서요? 네, 저는 아예 못 잤어요. 근데 그걸 안 보셨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하는 이런 걸 모르고 아. 그냥 뉴스만 틀어놓고 계속 이제 봤죠. 어떻게 진행되나 이러면서. 네. 요즘엔 TV가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네 그런 거. 나중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라이브로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놀랍더라고요. 네. 그걸 다 보여준다는 네. 게 그 계엄군들이 네. 막 이렇게 창문 깨는 거를 네.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온 국민들이 다 그거를 봤을 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봤을 테고 놀라웠다. 네. 우리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계엄령 이후에 네. 윤석열 탄핵 집회가 계속 올라오면서 네. 또 나오는 노래 네. 막 제가 페이스북인가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중년의 남성분이 자기가 이 노래를 가사를 겨우 외워가지고 갔는데 그날 안 해가지고 안 불러서 빨리 불러라 끝날 때쯤 됐는데 정리할 때 됐는데 부르라고 막 계속 외치고 막 그랬다고 그런 게 나왔었던 노래. 이 노래가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네 학생들이 점거하고 막 이랬을 때 맞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막 불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38 여성대회 때 많이 틀고 많이 퀴어에서도 부르고, 많이 불고 퀴어 퍼레이드에서도 그렇게 되었죠. 네, 그 노래를 요즘 세대의 아침 이슬 같은 노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제가 38 대회 가서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를 제가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사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보면서 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딱 가사를 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가 이거 보더니 엄마 이거 영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네. 영어가 없네. 요즘 노래는 왜 중간에 막 영어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도 놀라웠고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지 말씀해 주시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오겠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네.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이 노래. 네. 그날 12월 3일 이후에 첫 집회가 7일이었나요? 맞나요? 모르겠네요. 제 기억은 그런데 토요일 네, 그 네. 주말에 주말 했겠죠? 네. 7일 어떻게 나가보셨어요, 여의도에? 아니요, 저는 7일에 안 나가고 네. 그 다음 주에 그 소추되던 날 국회로 나갔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 막 어쨌든 해제가 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수사가 돼서 막 빨리 잡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안 나갈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주에 그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 윤석열이 네. 거기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그 영상을 보는데 네, 저도 거기서 열받아서 나갔어요. 얘는 뭐지? 이런 생각이 이거 보다가 네. 이거 본인이 정말 찍은 게 아니라 목소리만 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이다. 막 이런 혼자서 괜히 왜냐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유튜브를 본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런 추측을 왜냐면 다른 보통 이렇게 탁자에 딱 팔 이렇게 올리고 하던데 그 영상에선 팔을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되게 길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과연 제가 제정신으로 저렇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완전 싸우자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 MBC였나요? 국민과 함께 뭐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막이 국민과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자막이 잘못 나와가지고 그게 마치 의도한 것처럼 예 뭐 그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7일에 저도 7일은 안 가고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정말 사람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와 여의도 앞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구나. 그거를 보고 그 다음 날 저는 8일에 갔어요. 네. 그 7일보다는 8일에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일요일이고 하니까 가서 정말 보는데 그 응원봉을 갖고 나온 이 사람들 그 여성들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보고 막 괜히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발언을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그냥 자유발언을 막 하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둘이나 올라와서 자유발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핸드폰에 써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중학생들은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막힘이 없이 술술술 말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심지어 뭐 어떤 그 학생 둘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여기 나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다음 주가 기말고사인데 엄마가 꼭 가야 되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나왔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유 발언하는 거 보면 진짜 말들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그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 숙제를 좀 부모님이 좀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뭐 전혀 없어 막 약간 이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저 말하는 거 보면서 나보다 더 똑똑한데 말 너무 잘해 말. 다들 말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자유 발언을 그렇게 쉼 없이 계속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자유 발언을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맞아요. 우리 막 예전에 막 집회하고 그러면 발언할 사람들 막 섭외하느라 되게 힘들었잖아요. 다들 막 안 하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8일날 저는 그거를 오래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춥기도 하고 제가 또 혼자 가가지고 어디 앉아있기도 좀 그렇고 막 사람들은 막 응원봉 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옆에 서서 구호 외치는 무슨 구호 외치나 이런 것들 보고 사람들 발언하는 거 자유 발언도 듣고 막 이러다가 좀 하고 제가 한 7시 조금 넘어서 거기 이제 여의도에서 버스 타려고 나오는데 그때도 그 여성들이 막 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시간에. 집에 가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 수 있구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그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탄핵 집회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14일 날
어떠셨나요? 저도 14일 날 갔었는데 네. 저는 또 저희 이제 그 학교 아이 학교 대안학교 부모들과 학생들과 같이 가가지고 버스로 이게 버스로 같이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오니까 집회는 참석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대고 네. 왜 지하철 타러 갈 때도 보니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지하철 타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구호도 외치고 막 이러던데 화이팅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가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막 그런 걸 못 느껴봐가지고 좀 약간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14일 날 가셔서. 저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세계 여성 노동자 대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윤석열 아웃 성차별 아웃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라는 어떤 이 시국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요. 네. 그 단체에 제가 하고 있는 세계 여성 노동자 대회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먼저 했어요. 그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이 시국에 이제 성차별 같은 거, 혐오 발언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어떤 거를 하는 기자회견을 먼저 했고, 근데 거기서 저도 응원봉이 없었는데 거기서 응원봉 줬어요. 맞아요. 하나씩.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기자회견 보고 난 거기 가서 응원봉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제가 거길 못 간 게 너무 네. 한스러웠어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별표 모양의 응원봉에 이렇게 아.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걸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열심히 흔들었죠. 이렇게. 아 그러셨군요. 네. 보니까 그 네트워크가 또 네. 다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기자회견 가볼까 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기자회견에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페미니스트가 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12월 7일에도 그 페미니스트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거를 이제 들고 여의도 앞에서 구호를 들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때 좀 여성 혐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대회 중간에 뭐 사람도 많으니까 성추행도 엄청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때 대통령이 또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비하하는 어떤 네, 맞아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비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여성이 그동안 다 남성이 잘못하고 전두하는 남성 아닌가? 아니 그러면 그랬을 때 뭐 남성이 대통령을 하면 안 돼.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정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막 이러면서 엄청 띄워주더니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뭐 노래들도 막 나오고 그랬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쵸. 약간 혐오적인 노래도 여성 있었던 혐오에.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를 규탄하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적인 뭐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런 그림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죠. 뭐 김건희가 처음 됐을 때 뭐 김건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긴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좀 초점이 그런 여성 혐오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그런 뭐 말 발화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기는 그래서 합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이제 이런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뭐 이런 단체들이 좀 생기면서 분위기도 약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그 촛불행동의 그 대표였던 김민웅 그 대표에 대해서도 내려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김민웅 그 대표가 박원순 시장이 2차 가해자죠. 그죠. 그래서 사실 대회가 이렇게
그 촛불 행동이 하는 대회도 있고 이쪽 그 윤석열 뭐 비상시국 뭐 이쪽 단체에서 하는 그 대회도 있는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촛불 행동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오는 뭐 그런 현상들도 있죠. 그럼 두 개가 같은 날 두 개가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광화문 같은 곳에서? 네. 아, 그러니까 나는 어디가 있었을까? 광화문에서도 두 개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람들이 막 절로 가길래 근데 내가 아는 그 지도상 위치는 저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길래 여기가 아닌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쪽이 촛불행동 쪽으로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인원이 좀 차이가 있나요? 좀 차이가 있죠. 아, 그래요? 예, 이 비상행동 이쪽이 확실히 많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우리 노래 하나 더 들어요. 네. 아, 정말 이 지금 탄핵 집회는 정말 노래 그 최근뿐만은 아니죠. 다만세는 되게 좀 됐으니까 어쨌든 가요. 요즘은 케이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요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오는 투쟁가를 안 부르고 집회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박자 감각이 좀 길러지지 않나요? 박자감각. 네, 모든 쉼표에 다 구호를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뒤에 저렇게 그걸 넣지? 대단하다.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뭐, 아파트? 네, 로제 들어볼까요? 아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ee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dance, smoke, freak, party all night. Come back, girl, what's up?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박자에 맞춰서 구호 외치셨나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유, 보니까, 제가 어제, 한 며칠 전에 또,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이 12월 3일 이후로 정말 유튜브를 거의 매일 보나 봐요. 뉴스도 그걸로 보고, 이제 집회 못 가면은 집회 라이브를 또 보여주니까 집회 라이브도 보고 막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영상이 떴더라고요. 사회보는 네네. 97년생. 아, 예. 그 활동가더라고요. 예. 그분이 막. 위플래시. 그분이 처음으로 위플래시를 틀어서 거기에 구호를 외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요. 놀라웠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저도 처음 12월 8일에 딱 나가서 느낌이 20대 여성들 진짜 많다. 20대, 30대 여성들이 정말 많구나.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아님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는 진짜 눈에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박근혜 탄핵 때를 또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네. 예, 2030 여성들이. 네. 그 어디에나 사실 2030 여성들은 있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났나? 뭐 이 정도? 예. 그러게 왜 더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회 문화를 그들이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달라지고 구호도 달라졌고 그쵸. 그리고 막 예전에 집회하면은 무슨 급들, 무슨 대표들 막 이런 사람들 올라와서 발언 막 그거 지겹게 그거 들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유 발언을 정말 2분, 3분 이렇게 짧게 계속 모든 막 자발적으로 올라와서 심지어 자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달라지고 정말 주체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막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가 고민이, 생각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30 여성들이 항상 있었다. 네.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가.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 여성들은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네. 이렇게 집회들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터졌을 때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왜 포스트잇에 적어서 네. 붙이고 네. 자기 이야기 써서 붙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네. 그런 경험들. 그렇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받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별과 폭력과 혐오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오니까 그러면서 쌓였던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어쨌든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네. 있고 아직 이 전국이 끝나지 않은 계속 ING 상태여서 지금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요 시국이 조금 지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분석적인 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막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는 뭐 영상이며 글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자료들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 그렇죠. 자료들이. 저런 거를 누군가는 모으겠지? 모아야 할 텐데 막 혼자서 그런 생각을 또 막 저는 하고 되게 있어요. 인상적이었던 영상이 뭐였냐면 그 남태령에서 저녁에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낮에 갔는데 네.
저녁부터 이제 지키었잖아요. 네. 젊은 여성들이.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경찰이 길을 뚫어주는 척하면서 다시 맞아요. 이렇게 연행을 해가려고 경찰들이 우르르 가는데 진짜 그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막 뛰어가서 그 경찰들을 막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가졌던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위가 너무 평화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경찰이 이제 곤봉을 들고 와서 때리거나 해산시키려고 만약에 할 때 이 친구들이 예전에 우리가 싸웠던 것처럼 같이 싸울 수 있을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로 막 뛰어가서 몸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생겨가지고 여성들 체포하려면 여경이 나와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여경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막 뭐 세상이 미쳐가지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상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구나. 이들은 진짜 용기 있고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네.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그 다음날 남태령으로 달려갔죠. 예. 정말 그 남태령에서 그 1박 2일의 그 집회 현장에 저도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활동가 운동가보다 훨씬 더 투쟁적이구나. 맞아요.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밤새 추운데 그 자리를 지키다니.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웠었고 그리고 그 자유 발언 있잖아요. 저는 자유 발언이 이 자유 발언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러면서 남편이랑 둘이서 계속 그걸 밤에도 늦게까지 그걸 자유 발언 듣느라고 계속 그걸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걸 또 막 보는 거예요. 중간에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아침에 네. 전용에서 네. 기자회견 하는데 그 사회자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하는 거는 처음일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의 발언들보다 사실 저는 뭐 2, 3분씩 이렇게 하는 자유 발언이 훨씬 더 내용이 맞아요. 풍부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도 다양하고. 네. 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자유 발언은 다 그게 주제예요. 누가 주제를 정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정말 이야기하는 걸 계속 들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 저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거를 또 듣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약간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계속 이제 그 자유 발언하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 정체성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도 다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올라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와 그게 당연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발언을 시작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부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성정체성, 뭐 인종, 국적, 뭐 그런 거 다 불문하고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사람들이 네, 막 맞아요. 올라와서 네. 얘기하니까 그것도 되게 놀라운 지점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집회에 중요성들을 그러니까 중요한 구호들, 뭐 내용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채워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집회들은 어떤 집회를 주관하는 아니면 그런 단체들에서 이거를 이 시국을 어떻게 만들어 할 거냐 이러면서 막 뭐 정세 토론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구호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막 이랬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막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막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들을 어떤 새로운 사회여야 하는가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맞아요. 그 전에 다른 집회들과 너무 다른 점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갑자기 흥분했죠? 죄송해요. 이게 너무, 정말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감동적이었어요. 예. 저는 또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밤새 있었던 분들은 그 거의 그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옛날 민중가요도 많이 배우고 팔뚝질 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내줬으면 그냥 끝났을 거를 괜히 막아가지고 이 운동권 지금 다 만들어놨다고. 전동이 2030 운동권을 만들어놨다고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전농분들도 그 밤새 이제 이 발언들을 들으면서 많이 깨우치신 맞아요. 거예요. 배우고, 네,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어제 집회였죠. 네네. 어제 집회에서 이제 떡을 돌리셨는데, 굳이 만들기 힘든 무지개 떡을. 그러니까요. 그 무지개 떡이 보니까, 이게 무지개 색깔별로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하나 그 색깔을 하나씩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붙인 다음에 그걸 네, 자르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손 진짜 많이 네, 가서 네. 떡집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10,000개 어제 만개. 전농에서 10,000개 풀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전국의 떡집에 다 네. 연락해가지고 한 거라고. 전화할 때마다 그 떡집에서는 그냥 일반 떡으로 하면 안 되냐? 어. 안 된다. 꼭 무지개여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가 사람을 이렇게 또 만드는. 자, 무지개에 연대이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몰라요? 지연님? 이거 우리 청취자님들이 그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저요? 아니 무지개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일곱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 다양한 가지는- 색깔. 일곱 가지는 아닙니다. 아니, 남색이 없죠. 아, 파보입니다. 그러네. 모르셨나요? 그러네. 네. 그러네. 어쨌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자 이런 의미로 전동에서 맞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날 아니에요? 전농에서. 네. 예, 맞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아. 깃발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 아니야. 깃발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무지개 떡을 네, 맞습니다. 왜 그 의미로 한 왜 겁니다. 맞췄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페이스북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그 남태령 1박 2일의 그 기간 동안 했던 그 내용을 전농분이 글을 길게 쓴 거예요. 네. 그게 막 한동안 막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감동적이셨나요? 읽어주시죠.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기는 그런데 전농의 강광석 님이 쓰신 글이던데요. 이분이 그 20일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둘째 날 그 새벽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말하면서 민중 가수 최도은에 와서 노래를 이렇게 같이 부른 것도 굉장히 그리고 이제 농민가를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것들을 떼창을 한 것도 그런 경험 사실 새벽에 그렇게 막 그쵸. 모여서 1박 2일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강 소설가가 그 노벨상 받고 이제 수상소감으로 얘기했었던 거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잠깐 쓰시기도 하셨고 왜냐면 이제 그 전봉준 우금치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지금 현재 2024년에 남태령에서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여성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소감들을 좀 쓰셨는데요. 좀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
나는 22일 일요일 새벽 4시 남태령에서 여명을 받고 승리를 확신했고 세월호의 부활을 보았다. 이제 세월호 이야기도 막 하시는데 그 후로부터 경찰벽을 넘는 것도 한강을 넘은 것도 윤석열 자리에 턱 밑까지 압박한 것도 이미 되어질 길이었다라고 하면서 쓰셨는데 뭐 이날 연민과 분노를 생각했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농민,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직시하려는 마음, 그리고 타인의 배고픔과 추위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차별과 배제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의 마을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글도 막 쓰셨어요. 아, 지금 그거 읽어주시니까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 남태령에 이제 막힌 그 차와 트랙터와 경찰차의 옆에 이제 세월호의 아이들, 이태원의 그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응원봉을 든 네, 저도 그 그림 봤어요. 그림이 생각이 나네요. 네네. 맞아요. 정말 이 남태령의 이 1박 2일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남을 투쟁일 것 같다. 정말 해내는구나 이들이. 그런 생각이. 근데 또 방금 뭐 농민가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농민가에 보면은 뭐 형제가 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있다 이렇게 바꿔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노래를 틀었는데 그대로 형제가 있다로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뀌어야 이거는 되는데. 좀 바뀌어야 녹음을 좀 다시 하시지. 그러게 가사를 좀 새롭게 이참에 좀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신다면 우리 방송을 들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맞아요. 좀 바뀌어야죠. 남성 중심의 이런 투쟁도 좀 바뀌어야 되고 네.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네요. 아,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응원봉? 네.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응원봉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응원봉 연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저희 동기가, 그 대학원 동기들 중에 또 이렇게 그 샤이니 팬들 둘이나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콘서트도 가고 막 굿즈도 막 엄청 사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데 박근혜 때도 응원봉이 나갔다 그때 근데 많지는 않아서 맞아. 그렇지 응원봉 연대라는 게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있었구나 근데 나는 전혀 모르는 세상이었는데 아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더 이게 확장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확장된 게 트위터에서 이제 누가 올린 거예요. 응원봉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해갖고 그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걸 들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게 들었는데. 응원봉이 그냥 단순한 응원봉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가장 밝고 빛나는 것을 들고 나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쉽게 이렇게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다는 거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꼬이 모셔놨다가 콘서트장 갈 때 한 번 그러니까요. 갖고 가서 흔들고 다시 또 모셔놓고 네. 이런 거라고 이건 정말 소중한 근데 거라고 거기에다가 막 탄핵이라는 거를 붙이고 막 이런 거는 진짜 그 큰맘 먹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거를 언제 봤냐면 그 광화문 갈 때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가방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천 같은 데에서 쌓여 있는 걸 꺼내요. 근데 거기서 응원봉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봐, 정말 소중히 아끼는 것도이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것들을 알았죠. 그런 거를 꺼내고 거리에 나왔다는 건 네. 정말 큰 결심과 그쵸. 각오가 있었던 네, 것이다. 맞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었다. 그렇죠. 네. 경찰들이 우습게 봤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두 여성분이 응원봉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BTS 응원봉이더라고요. 그 응원봉을 들고 있었는데 막 흔들다가 한 명이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게 시멘트 바닥은 아니고 이렇게 풀바닥이어서 다 많이 뭐 깨지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걸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 그렇구나.
그렇죠. 엄청 소중한 네. 거죠. 저도 이제 응원봉을 조카한테 좀 빌려볼까 하고. 뭐 지금은 그렇게 뭐 막 콘서트 다니고 이러지 않으니까 옛날에 한때 뭐 10대 때 그 조카도 뭐 어느 팬이어가지고 나 좀 누구 있으면 건지는 몰라요? 아는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음. 그 남성들 쭉 되게 많은 그런 그룹인데 이름이 중간에 막 바뀌었는데 기획사가 바뀌면서 아무튼 근데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응 근데 왜? 아니 있으면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왜 집회 갖고 나가게? 막 이래 그래서 안 돼 나한테 소중한 거야 그래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안 된다 하더라고 정말 소중한 거라고 지금은 아닌데 왜 지금도 소중하지? 그리고 이번에 또 집회가 또 새로운 게 달라진 게 뭐 얼마 전에 어젠가 전태일 그 의료 네. 재단 센터 예. 뭐 홈페이지 병원 예, 병원 거. 짓는 것 때문에 그 기부 뭐라 그래 기부 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예, 사람들이 엄청 기부를 많이 했나 봐요. 하루에 막 몇 억씩 막 들어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농 그쵸. 남태령 때도 엄청나게 전농뿐만이 아니라 전현농 네, 맞아요. 까지도 막 그 후원금 엄청 가고 그랬거든요. 대단하다. 정말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새로운 게 그 선결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들. 심지어 막 무슨 아이유가 뭐 자기네 팬들, 자기 팬들이 또 이 추위에 뭐 배고프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또 뭐 선결제 엄청 하고 소녀시대 유리도 선결제 했다고 하고 엄청 많더라고요. 한 번도 못 먹었네요. 저 줄이 너무 길어. 왜 저렇게 저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지? 뭐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선결제는 저는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단체에 그쵸. 기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남태령은 진짜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남태령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는 가게가 네. 심지어 편의점 하나가 없죠. 네, 거기는. 편의점 하나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보내주신 물품으로 저도 네, 핫팩도 좀 더 붙이고 김밥도 그러니까요. 하나 먹고 그때 이렇게 또 했죠. 페북에서 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뭐요? 아니 영수증 뭐 커피 15잔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배달로 보낸 건데 배달 거기에 이제 뭐 아무나 그냥 집회에 있는 분 아무나 주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거기에 이제 뭐 경찰 난 진짜 그거 진짜일까? 누가 그냥 합사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경찰이 보낸 네, 걸로 해서 그게 맞습니다. 한동안 또 막 떠돌아다녔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오는 게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봤고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고 그럼 이거는 내란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끝나겠구나, 빨리 잡혀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첫 집회도 안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 지금 너무 상황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죠. 예. 윤석열은 체포를 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고 거부권을 한 번에 6개를 6개였나요? 9개였나요? 거부권을 행사하고 결국은 또 타택되고 그 시간이 이렇게 질질 끌면서 또 반대편의 사람들이 또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그 헤드라인이 뭐 사상 첫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안이 네. 가결된 네. 막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뭐 못하면 탄핵돼야 된다. 그런 걸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버리고 더 이상은 그런 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민주당도 잘못한 게 원래 처음부터 윤석열과 국무총리를 같이 탄핵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나라가 안정되어야 하니 그냥 국무총리는 뭐 탄핵하지 않겠다 이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항상 민주당은 그런 선택들을 뜨뜻미지근하게 애매한. 해가지고, 아니 예. 왜냐면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회가 아니 왜 국힘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 자기네들이 뭐 대통령 탄핵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해석하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아닌데, 물론 뭐 민주당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란 네, 말이죠. 그쵸. 완전 결이 다른 문제인데 헛다리 짚고 있구나. 근데 헛다리 짚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지 않도록 국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호를 외쳐야 되지 않나?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음 집회는 나가실 계획입니까? 나가야죠. 틈 날 때마다 나가야죠. 지금. 나가기 전에 다음 주 주말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에 또 나가야 31일 날 잡혀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 며칠 내일 모레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금 화요일이네요. 네, 저희가 지금 29일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수요일에 나가니까 전날 방송이 나가기 전날 송구영신 촛불 집회가 잡혀 있다. 이거를 미리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아쉽네요. 그러네요. 아쉽네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발언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지 못한 여전히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일부러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특히 뭐 난민, 미등록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저도 자세하게 모르지만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이런 것을 무슨 서약을 쓴대요. 그래가지고 뭐 놀라오는 것도 있고 또 미등록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마무리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그나마 우리 세대 상드님과 저의 세대의 노래가 뭐가 있죠? 흘러나오더라고요, 집회 현장에서. 거북이의 빙고.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제가 신나서 따라 불렀거든요. 옆에 있던 20대로 보이는 여성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네. 그러다가 다시 다만세가 나오니까 저는 입을 다물고 옆에 분은 노래를 부르고 그랬던 곡입니다. 네. 예. 그럼 빙고를 듣고 네. 우리 내일 모레 거리에서 만날까요? 네, 그러시죠. 저희는 다시 26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땡대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지나가고 또